열심히 잘해줬는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싫은 것도 참았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삭힙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대우받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연애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관계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우받는 관계를 만드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를 관계 안에서 명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1번은 대부분이 너무 늦게 깨닫는 건데 이걸 알면 다음 관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보세요. 지금 관계에서 소진들고 있다면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번. 관계의 기준은 처음에 세워진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 관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사실 처음 몇 주 안에 거의 결정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관계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심리학적 원리. 심리학에서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 형성된 인상과 패턴이 이후 관계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 무조건 맞춰줬다면 상대는 그게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기준을 바꾸려 하면 왜 갑자기 이래?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기준을 만드는 법. 싫은 것은 처음부터 표현하기. 처음 한두 번 참으면 그게 허용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불편하면 초반에 가볍게 표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건 나 좀 불편해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기준을 만듭니다. 원하는 것을 초반에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나는 연락이 중요한 편이야. 나는 약속은 꼭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말들을 초반에 자연스럽게 꺼내두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미 관계가 시작된 상태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단, 한 번에 많이 바꾸려 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일관되게. 그 일관성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핵심 관계의 기준은 처음에 세워집니다. 초반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후 전체를 결정해요. 2번.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법. 왜 말을 못할까요? 싫어도 말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서,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저 정도는 그냥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들이 말을 막습니다. 심리학적 원리. 심리학에서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접 표현하지 못한 불만이 간접적인 방식, 냉랭한 태도, 무반응, 쌓였다가 폭발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 터집니다. 그리고 터지고 나면 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싫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 타이밍, 그 순간, 또는 감정이 가라앉은 직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말하면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묵히면 맥락이 사라져요. 감정이 50% 정도 가라앉았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입니다. 표현 방식,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기. 너는 왜 맨날 그래? 나는 그 상황에서 좀 불편했어.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방어적인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I 메시지라고 합니다. 톤 차갑게도, 울면서도 아닌 차분하게. 감정을 담되 차분하게 말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차가우면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울면서 말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명확하게, 그게 가장 잘 전달됩니다. 이후 원하는 걸 함께 말하기. 싫다고만 하면 상대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했어 라는 말을 함께 해주세요. 그게 불만 표현이 아니라 소통이 됩니다. 핵심 말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아이메시지로 차분하게 원하는 것과 함께 말하세요. 3번. 원하는 걸 요구하는 기술. 요구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부담 줄 것 같아서 말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내가 말해야 하나.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는 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심리학적 원리.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 투명성 착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원하는 것이 상대에게 당연히 보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대는 내 내면 상태를 훨씬 적게 인식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단순한 사실이에요.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법.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카페 가고 싶어. 이런 방식이 나한테는 더 좋더라. 작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면 더 큰 것도 말하기 편해집니다. 요청으로 프레이밍하기. 요구가 아니라 요청처럼 들리게 하세요. 왜 연락을 이렇게 안 해?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오면 좋겠어. 그게 가능해?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고마움으로 강화하기. 원하는 방식으로 대해줬을 때 명확하게 반응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서 정말 좋았어. 오늘 이 부분이 나한테 되게 의미 있었어. 긍정적인 반응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건 조종이 아니라 건강한 피드백이에요. 핵심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작게 시작해서 요청으로 표현하고 잘 됐을 때 반응해주세요. 4번. 경계를 넘었을 때 대응하는 법. 경계가 넘어지는 순간 분명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또 반복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관계의 기준을 실제로 결정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이 정도는 괜찮구나가 됩니다. 대응하면 이건 진짜 선이구나가 됩니다. 심리학적 원리. 행동 심리학에서 소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행동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허용되거나 보상받으면 반복됩니다. 경계를 넘는 행동에 명확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계속됩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단계별 대응법. 1단계. 명확하게 한 번 더 말하기. 저번에도 말했는데 나 이건 정말 불편해.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결과를 말하기. 이게 계속되면 나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내 진짜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했으면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경계가 무너집니다. 3단계. 실제로 행동하기. 말했는데도 반복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거리를 두거나 만남을 줄이거나 관계를 제거하는 것. 이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가 지켜지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소진됩니다. 중요한 전제. 경계는 상대를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가 명확한 사람을 상대는 더 존중합니다. 핵심 경계를 넘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허용된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말했으면 지키세요. 5번. 자기 존중감이 관계를 바꾼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자기 존중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 아닐까? 말했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의 밑바닥에는 나는 이것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심리학적 원리.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은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죄책감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존중감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방식,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원하는 방식으로 대우받는 게 욕심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준도 세우고 말도 하고 경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대우하기.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상대가 나를 대우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옆에 남도 소홀히 대합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쉬게 하고 원하는 것을 허락하고 매 감정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떠날 수 있는 것. 자기 존중감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이 관계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지속될 필요는 없어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로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는 관계를 찾는 게 낫습니다. 핵심 원하는 대우를 받는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상대가 나를 대우하는 방식을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우받는 관계 만드는 법 5가지 정리할게요. 관계의 기준은 처음에 세워진다. 초반 패턴이 관계 전체를 결정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법. 아이메시지로 차분하게 원하는 것과 함께. 3. 원하는 걸 요구하는 기술. 작게 시작해서 요청으로 표현하고 잘 됐을 때 반응하기. 사경계를 넘었을 때 대응하는 법. 명확하게 말하고 결과를 알리고 실제로 행동하기. 자기 존중감이 관계를 바꾼다. 내가 나를 대우하는 방식이 관계의 기준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말. 이 5가지는 상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명확함이 관계를 바꿉니다. 지금 관계에서 소진되고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싫은 것 하나를 말해보거나 원하는 것 하나를 요청해보거나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마음을 읽는 연애의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